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만든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령안을 두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연구단체협의회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시행령안은 20년 전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에서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은 시행령안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소위원장의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실무조직의 전문적인 별정직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채용할 것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한 5개의 과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의 시행령안은 40일 동안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확정됩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숨은 일꾼을 발굴해 시상하는 중소기업 히든 챔피언을 공모합니다. 여수상인은 지난 2019년부터 중소기업 난항 극복에 기여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히든 챔피언 발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히든 챔피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수상인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VR 가상현실 체육시설들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고 생소한 기기인 만큼 교육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활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 연양초등학교의 VR 체육시설입니다. 학생들이 VR로 경기도 광명의 한 초등학교와 양궁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VR 체험하니까 너무 재밌었고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화면 속 그림과 규칙에 맞춰 발을 동동 구르고 기구를 손으로 두드리다 보면 어느덧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힙니다. 숨차요. 힘들 줄 몰랐거든요. 힘들어요. 2018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에는 VR 체육시설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날씨와 공간의 제약 없이 체육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설치된 전남 지역 학교는 총 29곳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술이 적용된 생소한 기기다 보니 적극적인 활용과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라남도의 전수조사 결과 VR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다른 학교와 대전이 불가능한 학교는 29곳 중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이 무려 24억이 소요되었지만 일부 학교의 부실한 시설 설치로 인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VR 기기가 정식 교과 과정에 나와 있지 않다 보니 교사들도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직 교육과정이 그렇게 크게 위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현재까지 전남도 내 VR 체육시설에 투입된 예산은 약 24억 원. 신기술을 보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 방법과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국가계획 확정 이후 제기된 여수 남해 신해양 환경수도 조성이 시민사회 주도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신해양 환경수도는 지난달 정부의 초광역 협력지원전략 보고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사업을 계기로 공식 제안하면서 가시화됐으며 최근 여수와 남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주관한 신해양기후 환경수도 완성 추진을 위한 초광역 단체 공동포럼에서 보다 더 구체화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또 여수와 남해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을 아우르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신해양 기후 환경 수도 정책을 지속시켜 나가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SNS와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파는 일당이 또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로부터 경찰에 압수된 마약은 10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는데요. 양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호텔방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서랍장을 열자 형광색의 마약류가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이 가방 안에서도 필로폰 등 마약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약을 유통한 내용이 적힌 노트도 발견됐습니다. 여기 저울도 있다. 형 여기도 많이 있어요. 운반책으로부터 압수된 마약 가운데는 신종 혼합 마약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10만 명이 투약할 수 있고 금액으로는 101억 원 상당입니다. 경찰에 적발된 국내 마약 유통 총책 A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국제우편으로 밀반 입한 마약을 SNS와 가상화폐를 통해 유통시켰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돈 세탁을 하듯 마약을 팔고 받은 가상화폐 계좌를 여러 개 명의로 옮겨 갈아타는 이른바 믹싱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마약을 구매한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원과 대학생 등 20, 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산 14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선을 검거한 후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던지기 장소 좌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확인하고 그 주변 CCTV를 확보해서 광범위하게 역추적해서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인 단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경찰청은 필리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마약 유통 총책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율촌 산단 입주 예정 기업이 지역 산단 입주 기업들의 요소수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국내 산업계 전반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율촌 산단 입주 예정인 H+ 에코 주식회사가 율촌 해룡 세풍산단 내 100여 개 입주 기업들에게 요소수 10여 톤을 우선 공급하고 순천 소방서에도 100리터를 무상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주요 요소수 제조업체인 H+ 에코 주식회사는 천안 공장에서 요소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 율촌 산단 내 26,400제곱미터 부지에 공장을 이전해 요소수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요소수 대란에 대비한 농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회 서삼석 의원은 요소 비료 수급 차질 등 잇따른 농업의 위기에 정부가 농업 정책의 기본 방향부터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대응 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재갑 의원도 내년 영농철 이전에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업체가 아니라 정부와 농협이 나서 원자재를 공동 구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을 농민들에게 보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여수산단 내 공장에서 유출된 기름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다로 흘러들어가진 않았지만 인근 공장 직원들과 마을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산단을 통과해 바다로 이어지는 하천. 시커먼 기름이 바위를 뒤덮었습니다. 흡착포를 뿌리고 진공 펌프까지 동원해보지만 하천을 뒤덮은 기름을 걷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수산단 오리온 엔지니어드 카본즈 카본블랙 원료유 저장소에서 원료유가 유출되기 시작한 건 그제 자정쯤. 어제 새벽 5시 25분쯤 출근한 직원이 발견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공장 탱크에서 유출된 원료유는 130톤인데 이 중 일부가 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리온 측은 5,000톤 탱크에 저장돼 있던 카본블랙 원료유를 300톤 탱크로 옮겨 담는 과정에서 수위 측정기가 오작동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근 공장 직원들과 마을 주민들은 오전 7시부터 방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발견하고 조기 진압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 회사에서 더 강력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다행히 사고가 난 시각은 밀물때라 기름이 바다로 유입되진 않았습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방제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고 원인과 유출량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오염이 바다로 나가지 않고 최대한 오염 부위를 줄여서 조속히 오염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방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질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사법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석유화학 안전체험 교육장이 국비사업으로 건립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246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여수시 주삼동 삼동지구에 석유화학 안전체험 교육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교육장은 3개관, 4개실, 65개 체험시설을 갖춰 석유화학 안전 전반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시설로 대형 사고 예방과 대처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방역 패스 시행에 따른 홍보와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방역 완화 분위기로 인한 코로나 유행을 통제하고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과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백신 접종 완료자나 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방역 패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직무 중심의 조직 인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개발사업본부를 신설하고 공사 창립 이후 변화된 환경을 감안해 조직, 인사 모든 영역에 대해 직무 중심으로 고도화를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또 공사의 비전과 전략 방향을 반영해 조직, 인사 운영에 대한 단계별 방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10월 중 광주 전남 지역의 취업자가 크게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취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천여 명, 전남은 2만 8천여 명 늘었습니다. 광주는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업, 전기와 운수, 통신, 금융업종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었고 전남은 농림어업과 함께 개인과 공공서비스 업종의 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두 지역 모두 각각 자재난과 발주 물량 감소 등의 여파로 관공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줄었습니다. 올해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는 가구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올해 김장 의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접 담그겠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63.3%로 지난해 대비 1.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김장을 직접 담글 경우 4인 가족 기준 김장용 배추 포기수는 22.1포기로 지난해보다 0.8% 증가했고 무는 1.1% 증가한 8.7개를 구매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전남도 일자리 우수기업에 광양 지역의 3개사가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전남도에서 추진한 2021년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1년 동안 근로자 수 증가와 청년 근로자 증가율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주식회사 CM테크, 주식회사 PMS, 주식회사 화인 등 3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3개 기업은 이번 선정에 따라 고용 환경 개선 자금 2천만 원을 포함해 시설 자금 융자 한도 우대 등 재정,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